2024년 11월 18일 오전 10시 평양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장. 50명의 고위 간부가 앉아 있습니다. 김정은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평소라면 회의 시작 전 짧은 대화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날씨 이야기, 업무 이야기, 간단한 농담.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완벽한 침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된 침묵입니다. 50명이 동시에 말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먼저 멈췄고 나머지가 따라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4일 전 박철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권력 서열 5위였던 남자가 72시간 만에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빈자리가 회의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빈 의자 하나. 그 의자가 말합니다. 다음은 누구? 모두가 그 의자를 봅니다. 정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눈동자만 움직입니다. 고개는 앞을 향한 채 눈동자만 옆으로 흘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침묵 속의 감시. 말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기록되는 공간. 북한 권력 내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북한 권력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함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들 서로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는 앞으로 향하지만 눈동자는 옆으로 움직입니다. 대화는 줄었지만 시선은 늘었습니다. 말이 공기를 채우던 자리를 눈빛이 대신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강민철, 58세. 그는 회의 시작 10분 전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5분 일찍 왔습니다. 왜일까요?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자리가 바뀌었는지, 명패가 그대로 있는지, 누가 그의 옆에 앉는지, 이 모든 것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파악하지 못하면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는 모습은 곧 약점이 됩니다. 강민철이 자리에 앉습니다. 명패는 그대로입니다. 자리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도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안도는 아닙니다. 오늘 자리가 그대로라고 해서 내일도 그대로일 거란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는 서류를 펼칩니다. 하지만 서류를 보지 않습니다. 주변을 관찰합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누구와 인사하는지, 누가 눈을 마주치는지. 바로 옆자리에 최영수가 앉습니다. 군수공업부 부부장. 강민철과는 30년 지기입니다. 같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고, 같이 당에 입당했고, 같이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영수는 강민철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서류를 봅니다. 강민철이 느낍니다.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최영수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왜일까요? 강민철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철수가 사라진 후 박철수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모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자신도 연루될까봐. 이것이 바로 배제의 시작입니다. 물리적 제거 전에 먼저 사회적 제거가 일어납니다. 오전 10시 5분. 김정은이 들어옵니다. 모두가 일어섭니다. 경례를 합니다. 김정은이 주석에 앉습니다. 모두가 다시 앉습니다. 회의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안건은 경제정책입니다. 김정은이 발언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눈빛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김정은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김정은을 보는 척하면서 옆 사람을 관찰합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고개를 끄덕이는가? 저 사람은 메모를 하는가? 저 사람의 표정은 어떤가? 이 모든 것이 정보가 됩니다. 생존을 위한 정보. 북한 권력 시스템에서 감시는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옆에서 옆으로도 흐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모든 방향으로 흐릅니다. 위를 감시하고 옆을 감시하고 아래를 감시합니다. 모두가 모두를 감시합니다. 이것이 이 체제가 유지되는 진짜 메커니즘입니다. 김정은의 발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평소라면 여러 간부들이 의견을 냈을 것입니다. 찬성 의견, 보완 의견, 질문.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침묵이 길어집니다. 김정은이 회의장을 둘러봅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말하는 것이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발언이 없으면 소극적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발언이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왜 저 말을 했지? 저건 누구를 겨냥한 거지? 혹시 불만을 드러낸 건 아닐까? 말 한마디가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결국 누군가 손을 듭니다. 리성혁입니다. 박철수의 자리를 차지한 그 사람. 40대 초반의 신예. 그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겠습니다. 짧고 명확한 찬성. 여기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단순한 복창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합니다. 한 명씩 일어나서 같은 말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지지합니다. 관철하겠습니다. 아무도 다른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보완 제안도 없습니다. 그냥 복창할 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북한 권력 내부의 모습입니다. 토론이 사라지고 복창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바꾸는 건 행동이 아니라 표정의 속도입니다. 웃을까 말까 계산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끄덕일까 말까 망설임이 생겼습니다. 이런 망설임은 한 가지 질문을 만듭니다. 지금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어느 편인가? 이것이 감시가 자기 검열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탈북자 김철수는 2023년 탈북하기 전까지 당 선전선동부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증언입니다. 2022년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회의에서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다들 김정은 동지 말씀만 듣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예전에는 토론도 하고 의견도 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찍히면 끝이거든요. 박철수 같은 고위 간부도 하루아침에 날아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말해 뭐합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결국 스스로를 검열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입을 닫습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심합니다.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통제 시스템입니다. 통제하는 사람이 필요 없는 통제.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어서는 타이밍을 계산합니다. 너무 먼저 일어나면 불안해 보입니다. 회의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일어나면 눈에 띕니다. 혼자 남아서 무언가를 더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시에 일어나려고 합니다. 남들이 일어서는 것을 확인한 후 함께 일어섭니다. 걷는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빠르면 도망치는 것 같고 너무 느리면 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검열의 대상입니다. 말이 아니라 몸의 속도가 살아남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복도로 나옵니다. 강민철과 최영수가 나란히 걷습니다. 30년 지기입니다. 하지만 대화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회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오늘 원수님 표정이 좋으셨어. 경제 정책이 좀 바뀐 것 같아. 이런 짧은 대화들. 하지만 오늘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대화는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누가 듣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확실히 누군가 듣고 있습니다. 복도 곳곳에 설치된 감청 장치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 정보원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민철이 버튼을 누릅니다. 7층. 최영수도 7층입니다. 같은 층에서 일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옵니다. 문이 열립니다. 두 사람이 탑니다. 하지만 최영수가 갑자기 말합니다. 아, 나는 3층에 잠깐 들러야 할 일이 있어. 3층 버튼을 누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영수는 강민철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강민철이 다음 타겟이 될까봐. 그렇게 되면 강민철과 가까운 사람들도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3층에 볼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7층까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강민철은 이 사실을 알아챘을까요? 물론입니다. 30년을 함께한 사이니까요.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다음에 보자.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압니다.
자신이 이미 배제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배제. 이것이 북한 권력 제거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시입니다. 대상자를 지켜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배제입니다. 대상자를 고립시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제거입니다. 대상자를 완전히 없앱니다. 강민철은 지금 두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위협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30년 지기도, 부하 직원들도, 심지어 비서까지 모두가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의도적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오후 2시 강민철의 사무실. 전화가 울립니다. 받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철 동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사과입니다. 오늘 오후 4시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회의입니까? 가시면 아실 겁니다. 전화가 끊어집니다. 가시면 아실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민철은 너무나 잘 압니다. 좋은 소식은 미리 알려줍니다. 나쁜 소식은 숨깁니다. 만약 승진이나 포상이라면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단지 가시면 아실 겁니다라고만 했습니다. 강민철은 손이 떨립니다. 펜을 쥔 손, 서류를 잡은 손, 떨림을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습니다. 공포는 의지로 제어되지 않습니다. 그는 창문 쪽으로 갑니다. 창밖을 봅니다. 평양 시내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일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멈췄습니다. 오후 4시 강민철이 회의실에 도착합니다. 문을 엽니다. 안에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인사과장, 조직지도부 부부장, 그리고 모르는 사람 하나. 나이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입니다. 강민철이 들어가자 인사과장이 말합니다. 앉으십시오. 강민철이 앉습니다. 인사과장이 서류를 꺼냅니다. 읽기 시작합니다. 강민철 동무.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직을 수행해 온 동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당과 혁명을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강민철의 심장이 멎습니다. 그러나 최근 당 조직의 효율화 방침에 따라 일부 보직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무는 오늘부로 부부장직에서 해임되며 당 역사연구소 고문으로 전보됩니다. 당 역사연구소 고문. 이것은 사실상 한직입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 자리입니다.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퇴출입니다. 강민철은 이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항의하는 순간 더 큰 위험이 옵니다. 회의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문을 닫습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표정이 무너집니다. 30년 공직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강민철이 해임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직 효율화라는 말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누군가 그를 자리에서 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북한 권력 시스템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이유가 없어도 제거됩니다. 명분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가 결정하는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이 직접 결정했을까요? 아니면 조직 지도부에서 결정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결정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권력의 공포입니다. 대상이 없는 공포, 얼굴이 없는 결정. 당신은 지금 생각하실 겁니다. 이 안에서 누가 결정하는가? 하지만 이 체제에서 더 무서운 건 결정하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결정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시스템은 얼굴이 없습니다. 시스템은 감정이 없습니다. 시스템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실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반항하지 못합니다. 반항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설득해야 할지, 누구에게 항의해야 할지 모릅니다. 며칠 후 또 다른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군 고위 간부 회의입니다.
장소는 인민무력성 대회의실. 100명이 넘는 장성들이 모였습니다. 김정은이 들어옵니다. 모두가 일어섭니다. 경례를 합니다. 김정은이 단상에 올라갑니다. 연설을 시작합니다. 주제는 군 현대화입니다. 우리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낡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압니다. 늙은 장성들을 의미합니다. 김정은이 계속 말합니다. 일부 간부들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부들은 우리 군대의 발전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60대 이상 장성들은 불안해합니다. 혹시 자신을 가리키는 건 아닐까? 연설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인사 발표입니다. 총참모부 작전국장이 단상에 올라갑니다. 명단을 읽습니다. 다음 인사를 발표하겠습니다. 제1군 단장 박영식 상장, 제2군 단장으로 전보. 제2군 단장 김철호 상장, 후방 총국장으로 전보. 후방 총국장 리명수 상장, 예비역 편입. 예비역 편입. 이것은 사실상 퇴역입니다. 리명수는 62세입니다. 아직 젊습니다. 북한 군 고위 간부들은 보통 70세까지 일합니다. 하지만 그는 62세에 퇴역당했습니다. 왜일까요? 김정은이 젊은 장성들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리명수가 복도를 걷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같은 인사라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배제의 메커니즘입니다. 공식 발표 전에 이미 배제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대화를 끊고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공식 발표가 나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습니다. 발표는 단지 확인일 뿐입니다. 한 장의 종이가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압니다. 공백은 문서가 아니라 통보라는 것을. 이름이 적히지 않아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 이름도 저 종이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배제는 칼보다 조용합니다. 칼은 상처를 남기지만 배제는 흔적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 가장 공포를 유발하는 단어는 처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누가 선택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선택되지 않느냐가 운명을 바꿉니다. 탈북자 이순희는 2024년 초 탈북했습니다. 그녀는 당 선전선동부에서 일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입니다. 2023년 말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말을 안 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고 퇴근할 때도 빨리 집에 가요. 예전에는 퇴근 후에 같이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술 먹고 말 잘못했다가 신고당하면 끝이거든요. 이것이 현재 북한 내부의 실상입니다.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30년 지기도 믿을 수 없고 가족도 조심해야 하고 혼자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고립이 생존 전략이 된 사회. 이것이 지금 북한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속도까지 달라졌습니다. 움직임조차 검열 대상입니다. 복도 끝 유리창에 비친 얼굴들이 전부 정면이 아니라 사선입니다. 정면 응시는 대화지만 사선 응시는 경계입니다. 경계는 곧 거리입니다. 거리 속에서 고립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공기는 더 무거워집니다. 그 무게가 말합니다. 여기서 누가 다음인지 이미 정해졌다.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묻는 순간 목격자가 아니라 후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입을 닫을수록 숨소리가 감시가 됩니다. 숨이 길어지면 의심, 숨이 짧아지면 불안. 이 공기 안에서는 호흡조차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내부는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명령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침묵했는지가 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언제 터지느냐입니다. 이미 누가 사라지는지 보는 단계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누가 남아있는지를 서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닙니다. 폭발 직전의 정적입니다. 북한 내부는 지금 폭풍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폭풍이 형성되는 중심부에 서 있습니다.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북한 권력의 미세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북한 내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침묵의 공포가 실제 행동으로 바뀌는 첫 움직임을 다루겠습니다. 누군가 침묵을 깨는 순간, 그 순간이 내부 균열이 징조에서 사건으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곧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